안녕하십니까. 자유의 남자 제임스 주. 이틀 전에 제가 이제 이번 벽에 지도를 걸어놓고 이걸 설명을 하려다 다른 예전에 정치 이야기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거 옛날 추억이 생각나서 어쨌든 간략하게 뭐 그거보다 한 10배도 많은 스토리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 지나간 세월이니까. 그래서 그거 한 편을 별도로 해놓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두서없이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틀 전에 제가 저편에서 지도를 벽에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다 해서 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더니 이게 빠진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이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으니까 기왕 하는 거 자세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 편에 이제 칠판이고 뭐고 다 떼우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송곳으로 다 고정을 시키고 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것도. 제가 이런 것을 할 때 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그런 것을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여기 쓸 때까지는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와서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길어는 져요. 그런데 뭐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 제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2019년 한국의 거리 개수로 여기 전부 써놨어요. 10만 킬로미터. 제가 차를 이렇게 다니다 그 차가 이제 고장나는 때 그 배터리 문제 이런 걸로 해서 그 마일리지가 꺼져요. 그래도 제가 이제 대략 그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요게 10만 킬로미터면 적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1월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댈러스, 텍사스예요. 제가 여기를 출발해서 항상 여기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 제가 넉 달 동안 다니면서 사용하는 장비가 여기에 있어요. 하얀 카고 쉐비 밴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업무를 마치고 다시 여기다 이 자리에 갖다 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여행을 8달 다니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저는 원래 거주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뉴욕시티. 제가 뉴욕에서 35년을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 뭐 지방에는 그냥 잠시 오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주지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살지도 않으면서 그 렌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뭐 그거는 없애고 또 짐은 다 처분하고 여기다 좀 갖다 놓은 데도 있고 다 남추고 버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12달 동안 여기 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큰 여행밴이 있으니까 거기에 침대 그리고 간이 샤워 하는 거 뭐 등등 이런 거 이제 간략하게 해서 very 컴팩트하게 그렇게 해서 다니기 때문에 집으로 없애놨습니다. 좀 뭐 필요하면 또 하나 얻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1월에 제가 여기 댈러스를 출발해서 여기는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는 엘파소예요. 그래서 이 엘파소하고
여기 그 센타페가 이 서부 역사에는 상당히 중요한 고장이에요. 그 서부 영화에 보면 요 아래 부분은 여기는 이제 멕시코, 남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영화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저씨 나오는 영화 그런 곳에 많이 나와요. 그 시가를 꼬나물고 얘기하죠. Hey guys, where you came from? 그러면 some other guy say가 I came from El Paso, from Santa F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부의 그 개척 시대의 그런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한 편을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여기를 출발해서 엘파소 거쳐서 여기가 그 피닉스, 애리조나예요. 피닉스 시리. 그리고 한국의 현대 자동차의 투싼이라고 있습니다. 그 투싼의 본고장이 여기에요. 그 자동차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투싼은 원래 그 인디언 부족의 옛날 부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LA,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업무를 떠날 때는 이렇게 LA를 거쳐서 여기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네바다 이쪽 일부 하고 댈러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거리 개수가 3,000km입니다. 제가 1월에 출발해서 여기를 갔는데 1월 말에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막 나고 이 산타바바라 이런데 아주 좋은 그 유명한 그 주택지 관광도시 이제 그런 곳인데 여기 비도 안 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뭐 집들이 막 바위들이 굴러다니면서 막 뚫어버리고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업무를 포기하고 다시 1월 달에 댈러스를 왔다가 날씨를 조금 상황을 보고 다시 또 갔어요. 그러니까 10,000km를 훨씬 더 가는 거예요. 3,000km 3번을 다닌 거지만 이 와중에 제가 다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여기에서 업무를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하루에 100마일에서 한 300마일 다니면서 하는 일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또 갑자기 이제 긴급한 일이 생겨서 더 여기서 그 출로비스타 그 이쪽에 멕시칼리 있는 그쪽에 샌디에고 여길 이렇게 다녀야 돼요. 이렇게 다닙니다. 다니는데 또 다니고 또 다니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녀서 6월 첫 주에 가까스로 이제 일을 다 끝냈어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다시 또 이리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리 개수가 30,000km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1년에 그 하얀 카고밴이 30,000마일,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여행밴이 30,000에서 한 40,000마일 정도 그렇게 또 추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여기에 차를 갖다 두고 다시 이제 여행밴을 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샌디에고를 갔어요. 여기가 태평양이니까. 그래서 여기 피닉스 있는 그 광야 그 사막 초원 벌판에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처음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 세워놓고. 그러면서 샌디에고 들려서 로스앤젤레스 들려서 그래서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뭐 저는 로스앤젤레스 그 도시는 별로 볼 게 없어서 근데 살펴보지 않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35년을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맨하탄에서도 5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곳에 흥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 옛날 추억의 영화배우 마릴린 monroe 또 형사 콜럼보, 제임스 코번, 버트란 카스터,
수잔 헤이월, 또 미녀 삼총사에 나오시던 그 파라 포셋, 또 가수도 하고 서부 활극의 그 유명한 영화배우 또 딘 마틴, 이러한 분들이 묻혀 계시는 그 묘지가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려서 그분들 조문을 하고, 그리고 곳곳에 이제 다니면서 주로 이제 국립공원에 많이 가죠. 그래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요세미티, 여기를 이제 또 가서 이러한 그 동선을 따라서, 여기가 시애틀이에요. 그래서 시애틀 북쪽에 그 미국 끝까지 또 올라가서 놀면서, 또 제가 이 동선을 따라서 자주 가는, 제가 가장 미국에서 좋아하는 곳이 여기에 있어요. 이름은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입니다. 그러니까 빙하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한 것이 한 7월 15일경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여기서 이제 캠핑을 한 열흘 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인데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이 남쪽에 많이 다니다가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가 미국에서 그 대륙에서 이 컨티넨트에서는 가장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뭐 등산을 해도 여기가 좀 기후에 좀 익숙했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좀 몸을 녹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옐로스톤입니다. 미국 가장 첫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곳이죠. 1872년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거쳐서 여기서 또 좀 놀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선을 따라서 로키 산맥, 그 콜로라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멕시코를 가서 텍사스 북부에, 그러니까 이제 이마침 오니까 7월 달이니까 이제 영상 한 40도 정도가 되는 거여서 이제 따뜻하게 그렇게 다니다가, 또 여기에서 자연온천에 가서 또 온천도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퍽퍽 나오는데, 이 리오그란데 강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콜로라도 로키 산맥에서 한 며칠씩 머물러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로키 산맥 하면 미국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분들도 이 콜로라도를 연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 국립공원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높은 산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키 산맥은 남미, 페루, 콜롬비아, 과테말라, 혼두라스, 그리고 멕시코로 계속 이어져서 여기까지 와서 캐나다까지 간 그 모든 것이 로키 산맥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달라요. 남미에서는 안데스, 뜻은 같은 겁니다. 안데스,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시에라 마드레 산맥. 그러니까 로키는 그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형성된 그것을 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라는 스페인 말이에요. 영어의 로키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라 마드레, 그러니까 모든 바위 산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그 멕시코에서는 지었고, 남미에서는 안데스로 지었고, 미국에서는 락키 마운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락키 마운틴의 그 범위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정도가 미국의 4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이 로키 산맥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에라 마드레 산맥이 태평양 쪽으로 흘러서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에어리어, 그러니까 요세미티 에어리어로 해서 시애틀까지 쭉 올라가는 요 산맥이 별도로 있어요. 이것은 시에라, 여기가 네바다 주니까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쪽서부터 하면요, 시에라 네바다 산맥, 그리고 가장 큰 로키 산맥,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메인주 꼭대기까지 3,000km가 넘는 그 울창한 에팔라치안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 중서부, 서부에 이렇게 3대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미티와 또 레이센 국립공원, 레드우드, 올림픽 그 내셔널 파크 등등을 이제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다녀요. 지난번에 안 간데 요번에 가고 또 몇 년 전에 간데 또 다시 가고 이러한 여행을 이제 계속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콜로라도 로키 산맥에서 여기는 이제 또 그 특이한 모래산 하나로 국립공원이 된 곳이 있어요. 그레이트 샌드 듀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모래 언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3번을 올라갔는데 모래산 높이가 거의 한 3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길이가 한 150리, 넓이가 100리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광대한 지역에 물 한 방울 없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고운 소금 같은 그러한 모래산, 그래서 제가 거기 좋아하니까 그런데 뭐 여기저기 골고루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키 산맥 하면 콜로라도만 연상하지 마시고요. 이쪽에 남쪽에서 캐나다 국경 여기까지는 로키 산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몬타나 그 북쪽으로 있는 그 산맥도 캐나다 이름도 로키 산맥이에요. 그것도 캐나다 쪽에 로키 산맥 국립공원, 제스퍼 내셔널 파크, 밴프 내셔널 파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캐나다 로키 산맥은 비행기 타고 3번, 뉴욕에서 자동차로 1번, 그리고 뉴욕을 출발해서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멕시코 갔다가 자동차로 다닌 거죠. 그리고 이 동선을 따라서 또 캐나다까지 간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토롤리 5번을 다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 제가 제 블로그에 12년 동안 그 한 1000편에 달하는 그 여행기록, 또 정치 이야기 때때로, 그리고 국제정세, 세계 금융자본 뭐 등등의 그런 많은 글을 쓰는데, 저는 또 시도 많이 써요. 시도 한 50편 정도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쓰는 제 블로그에 가장 많이 소개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곰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뭐 하루에 뭐 10마리도 보고 갈 때마다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뭉쳐서 다녀요. 조선시대 때 저 서대문의 무학재, 또 경상도의 문경세제 이런 데 넘어갈 때 한두 명이서는 못 가니까 기다려서 한 10명, 20명씩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이면 막 깽가리 두드리고 또 나무 몽둥이 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호랑이가 무서워서 이제 그렇게 다닌 것처럼 이것도 사람이 한 사람, 2사람씩은 다니지 않습니다. 저만 혼자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부러 곰을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7월 달에 7월 12일 날 여기서 제 나이 된 그 백인 그 남자가 실종이 됐는데
그 2달 후에도 못 찾았어요. 이미 어디 그 깊은 산 속에 실족을 했던지 곰에게 잡혀가서 다 이미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당국에서 수색대 K9 그 수색 경찰이에요. 셰퍼드 데리고 다니면서 수색만 하는 그러한 경찰서부터 레인저, 헬리콥터, 또 그 드론, 뭐 어마어마한 그 장비를 투입을 해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9월 달까지도 못 찾았으니까 이제 못 찾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권총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이렇게 권총을 허리에 보이게 차고 다녀야 돼요. 이쪽에. 그러니까 가슴에 차는 것도 옷 밖으로 보이게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 속에 권총을 그 형사들처럼 넣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또 별도의 또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권총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막 소리 지르면서 다녀요. 위슬 불고 다니고 여기다가 방울 달고 떨그럭 또 뭐 음악 틀고 쾅쾅쾅쾅거리고 그렇게 다녀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곰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또 같이 안 다녀요. 그 사람들 있으면 저는 또 다른 쪽으로 가서 그 부시월, 그러니까 풀로 이렇게 막 다니면서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니면서 이제 곰을 찾아서 다니고 곰을 만나면 또 같이 놀고 뭐 같이 논다고 쓰다듬고 노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한 5m 정도 그 정도 거리에서 같이 앉아서 있기도 하고 같이 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곰을 야생 동물을 보면요 어떤 면에서 사람보다 더 지혜가 많은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곰은요 제가 만나면 영어로 살살 얘기해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걔들도 경계심이 그만큼 적죠. 텐션이 적다고 말이죠.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고 어떤 때는 한국말로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뭐 남미에 가서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그 스페인 말을 또 조금 할 줄 아니까 스페인 말도 해요. 근데 이 곰, 여우 얘들은요 영어, 한국말, 스페인말 다 알아듣습니다. 아 신통하단 말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말을 소프트하게 하면 걔들이 경계심을 다 풀고 그러니까 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같이 있다가 또 떠나고 나는 나대로 떠나고 이제 물론 야생동물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걔들도 알아요. 그런데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 권총을 막 3명씩 다 3명이 막 배낭 둘러매고 산에 오버나잇 백패킹하러 가면서 권총을 하나씩 다 차고 가면서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곰이 습격할까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짜증이 난다고. 어쨌든, 그래서 콜로라도 로키산맥에서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몸이 한 영상 40도 되는 데서 뜨거워졌으니까 다시 이제 올라갔어요. 저 올라갔는데, 이제 갈 때마다 제가 이 와이오밍 이 사막으로 여기, 이거 하나 다시 소개해야 돼. 미국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막이 무슨 여기 모하브 사막 같은 요런 거만 사막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그 지질학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요, 자, 요 정도 되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절반이죠. 이 정도 되겠네. 여기는요, 거의 사막화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높은 산, 북쪽에 있는 높은 산, 그런 데만 푸른 나무 숲이 있고, 눈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곳은 초원이 많지만, 그것은 다 사막화된데, 그러니까 다 모래인데, 거기에 이제 풀치가 앉아서 풀이 된, 그러면서도 또 농사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절반은 사막이고, 절반은, 초원과 푸른 나무숲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옐로스톤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옐로스톤 항상 거쳐서 다시 여길 또 가서
또 다니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 옐로스톤에 4번을 갔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거 거쳐서 가니까. 근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제가 한 30번을 갔으니까 뭐 더 이상 뭐 볼 게 뭐 있겠어요. 계속 그것도 뭐 가서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 한 2, 3일씩 3, 4일씩 이렇게 캠핑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여기도 들락날락 한 거 하면은 한 30번 그 정도 가고, 여기는 뭐 15번, 뭐 한 20번, 그 로키산맥, 콜로라도 이런 데는 이제 제가 다니는 이제 그 동선 그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4,000m가 넘는 그러한 4,200m, 4,400m 되는 그러한 산들이 즐비하고, 옐로스톤에도 거의 그만큼 많고, 또 이쪽에 여기에 이쪽 그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도 그러한 높은 산들이 이렇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캠핑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9월 23일 날 뉴욕에서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자유로운 영혼의 그 뜻을 가진 영자 산악회가 있습니다. 영자의 전성시대와 같은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저와 그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9월 23일 날 이분들이 솔트레이크 시티에 와서 저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 여기에 콜로라도 그리고 유타의 5개의 국립공원 그리고 수많은 모뉴먼트 뭐 등등 일반 사람들, 그리고 여행을 제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들도 내가 가는 길은 그들은 모릅니다. 내가 전부 답사해서 그야말로 개척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같은데 보통 다니는 등반객들이 다니는 그러한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가지 않은 개척하는 처음으로 가는 그러한 곳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한 곳을 잘 가요. 길 아닌 곳을 제가 산속에 혼자 뒤지면서 다니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고, 또 10월 2일 날 한국에서 그 8848 그 트레킹 하는 그 여행하는 그룹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그분들이 한 7년 전서부터 제 자유의 남자 제임스 주 그 블로그의 독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 미국을 그 여행할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2018년에 단체로 왔고 또 2019년에 단체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또 제가 인솔해서 이제 쭉 이렇게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러한 곳들을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보고 뒤져서 가잖아요. 그것은 이미 남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거리나 다 아는 그러한 것들이고, 그러한 곳에 가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랜 캐니언, 또 한국 사람들이 그 상당히 많이 알고 좋아한다고 하는 그 엔텔럽 캐니언 같은 것은 원래 여행지에 들어가지 않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된 곳입니다. 거기는 프로 여행자들에게는 이러한 곳이에요. 메리트가 없는. 그렇지만 그러한 곳들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하면 그 싸구려 큰 버스 타고 다니는 그 패키지 여행사들 있잖아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또 라스베가스를 출발해서 이렇게 3박 4일 또 7박 8일, 5박 6일을 다니는 그러한 그 버스 투어 하는 여행사들이 거리를 많이 다니니까 그 싸구려 여행자들이 갈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잠깐 여기서 30분 씁니다. 그리고 사진, 기념사진 찍으세요. 이렇게 탁탁 찍고 그리고 이제 또 떠나고 하는 그러한 동선선상에 거리가 이제 먼 대륙을 다니다가 보니까
별 선택이 없으니까 이렇게 빈자리 갈 때 들리는 곳이 그 엔텔롭 캐년, 뭐 홀스밴, 홀슈스 막 이런 데 다니는 거예요. 또 포코너 스테이트, 거기는 볼 게 전혀 없는 데거든요. 그런데 사진으로 찍으면 뭐 아름답다고 그래서 거기 많이 가요. 그렇지만 프로들은 그런 데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랜 캐년도 거기도 등급이 아주 낮은 저질스러운 그러한 국립공원이에요, 미국에서.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10월 15일 날 제가 여기에서 뉴욕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뉴욕을 가는데, 고속도로로만 가면 뉴욕까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3,478km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000km,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애틀까지 1,850km, 거의 고속도로로만 가는 거리만 계수한 거예요. 그리고 시애틀에서 덴버, 콜로라도까지 2,9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00km 되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뉴욕시티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4,700km, 뉴욕시티에서 시애틀까지, 여기 시애틀에 뭐 잠 못 이루는 밤, 난 여기 가도 잠만 잘 오던데 여기까지는 4,600km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힐링이라고 하는 텍사스 맨 남단에 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노스다코타 이 지역 그 캐나다 국경까지 이렇게 직선거리로 2,400km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것은 독자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3,478km를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가면 미니멈으로 한 4,500km 이렇게 다니면서 또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왜 동그라미 표를 해놓는가 하면, 제가 여기 이렇게 다니면서 지나다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한 번에 어딜 가지 않고 들려서 가니까, 여기에 보면 존 웨인 아저씨 출생지, 그리고 그 유명한 소설,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오와 요 그림의 중앙에 있어요. 메릴 스트립,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저씨가 주연한 그 중년 여성들의 로망.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